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수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어제는 다소 중요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G20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첫 정상회담이 진행이 된 건데요. 이러한 만남으로 인해서 양국의 갈등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친 듯해 보였습니다. 특히나 시장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면서 아시아 전반적인 상승세 만들어주면서 마감했던 지난 장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미국 증시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전일 다소 주춤했던 미국 증시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까지 역시나 좀 둔화하는 경기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이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이러한 상황들 소매기업의 호조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은 둔화된 듯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어제 장중에 러시아 발사로 추정되는 미사일 소식에 오름폭은 다소 축소되는 모습 보여줬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가 넘는 상승폭, S&P 500 지수는 0.87%, 다우 지수는 0.17% 상승하면서 마감한 지난 장이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함께 좀 확인을 해보시면요. 우리 양대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11% 하락하면서 2,452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56% 하락하면서 740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입니다. 네, 그럼 오늘도 우리 시장이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내 포트와 내 종목, 내 상황은 좀 어떠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조금 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은요. 방송 중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방송에서 제공드리고 있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방송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파트너님께서 시장부터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자, 일단 아침서부터 시장이 좀 흔들립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좀 매도를 하고 나스닥 선물도 좀 마이너스가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도세가 나오니까 이제 흔들리는데 근데 오늘 또 폭등하는 섹터의 종목이 있어요. 봐도 어디죠? 사료주들, 그렇죠? 사료주들이 지금 폭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 있는 것들은 순환하면서 다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료주도 가고 제약주도 가고 엔터주 그다음에 IT도 가고 그럼 안 가는 게 없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안 가는 게 없어요. 지금 다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동안 올라갔었던 애들은 지금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고 하나 안 움직였던 섹터가 바로 사료주들인데 오늘 고려산업 12% 폭등의 대주산업 22% 폭등의 한일사료 11% 폭등의 나머지들도 움직이는. 근데 이게 사료주들이 가기는 가는데 언제 갈지를 몰랐던데 그게 이제 오늘 움직인 이유가 폴란드에다가 러시아가 미사일인지 포격을 했다고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뭐 실수로 했다고 했는데 러시아는 자기네들이 안 했다 그러고 어쨌든 폴란드 뭐 2명인가 사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이제 새벽 3시쯤에 이루어져서 미국 시장이 그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 복구를 했거든요. 자, 우리나라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쨌든 새벽 3시쯤에서 그 얘기 때문에 이러다가 3차 대전 나는 거 아닌가 해서 우려감에 흔들렸다가 지금 반등 줬는데 자,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코스피를 보면은 일단 오랜만에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한번 주식을 좀 사볼까 했는데 흔들리니까 이제 불안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밀로 일단 붙이겠습니다. 궁금하면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들어오세요.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현금화해 놓고 피하고 도망가야 되는지. 왜냐면 외국인들이 2천억 팔잖아요. 그렇죠? 무섭죠? 무섭죠? 답은 여기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현금화해 놓고 도망가고 약간 피했다가 다시 싸게 사야 될 건지 아니면 아니다 오늘 사야 될 건지 그게 궁금하면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침 방송에서는 잘 얘기 안 해줘요 이제. 제 방송을 컨닝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다음에 노란톡방으로 열심히 들어오시라고. 노란톡방 이제 몇 자리 안 남았기 때문에 장중에서 실시간으로 만약에 시장이 지금 이게 사는 건지 도망가야 되는지 빨리 3시간, 4시간, 5시간 좀 일찍 듣고 싶으면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되고요. 장마감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힌트는 많이 줘요. 뭐 100% 힌트는 안 주지만 하지만 아침 방송에서는 이렇게 얘기만 해놓고 궁금하면 노란톡방으로 들어오시거나 이따가 공개 방송이 있으니까 글로 들어오시면 된다.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2천억 팔면서 종목들이 와장창 무너지는 것까지는 아닌데 지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가 간다? 사료주들이 간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궁금하면 이따가 공개 방송 때 들어오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낙폭과대 종목들 여전히 널린 게 주식 많아요. 널린 게 많고 그중에 하나가 사료주들인데 그래서 오늘 사료주들이 폭등하는 이유가 그런 이슈도 있지만 러시아하고 폴란드하고 전쟁은 안 날 겁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이제 저렇게 튀는 건데 결국은 바닥주예요.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은 여전히 좋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릴 오늘의 표적 종목을 뭐를 섹터를 공략할 거냐면 사료주를 할 건 아닙니다. 이건 이슈에 급등했다가 또 이슈에 또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불안하고 오늘 이렇게 지수가 흔들리는데 불구하고 IT 반도체 섹터들이 빨간색이 많아요.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고영도 플러스고 이수페타시스도 플러스고 SF 반도체도 플러스고 한미반도체도 플러스고 특히 거기에서 PCB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합니다. PCB 관련주들이. 어제도 이수페타시스라는 종목이 PCB 관련주 쪽인데 그게 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IT 섹터들은 계속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ASML 회장이 어제 왔고 오늘 이제 또다시 회동을 가지고 뭐 이런 이슈가 있는데 한국에다가 반도체 공장 진다 그랬나? 하여튼 반도체 부품을 뭐 사용하겠다, 여기서 뭐 제조하겠다, 뭐 이런 이슈가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ASML 이슈도 있고 그리고 오늘 강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 살 거냐 아니면 와장창 빠진 다음에 살 거냐 이게 궁금하면 공개 방송에 들어오면 되지만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뭘 봐야 되냐면 IT 섹터랑 이건 이미 눈치챘죠. 이거는 IT 섹터랑 제약주랑 사료주랑 그리고 거기다가 또 섞으면은 뭐 많죠. 뭐 종목 섹터들은. 그러니까 섹터들은 많은데 지금 바닥에서 만만한 쪽은 IT 만만하고요. 사료주 만만하지만 그보다 제약주도 만만하고 만만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살 종목은 한 500개 넘습니다. 너무 많죠? 너무 많은 게 탈이에요, 지금. 코스피 1000개, 코스닥 1000개, 2000개. 2000개 중에 사야 될 종목이 500개인데 그거 다 어떻게 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지금은 살 종목은 많다 정도로만 뭐 요약하고 일단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승세를 이어오던 종목들 오늘 시장 안에서 다소 조정을 받은 듯한 모습인데요. 오늘 시장 안에서는 사료주들이 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갑자기 하락 전환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전략 가져가셔야 할지 좀 우려가 되실 텐데요. 저희와 함께 차분히 낙폭과대 종목들 그리고 좀 공략하면 좋을 종목들까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종목 상담에 앞서서 오늘 시장에서 집중하시면 좋을 표적 종목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월요일에 잡아주셨던 퍼스텍 3,130원의 매수가에서 1.4%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 날 잡아주신 캔코와 에어로스페이스 14,300원의 매수가에서 무려 4.9%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우리기술 같은 경우에 1,420원에서는 아직은 매수가 미도달된 상황입니다. 에코플라스틱 역시나 좀 길게 살펴보셔라 라고 추천을 해주셨던 만큼 3,000원의 매수가에는 미도달된 상황입니다. 금요일에 잡아주셨던 고영 13,500원
3,400원의 매수가에서 3.3% 수익률 달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이번 주의 표적 종목 상황 역시도 좀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월요일에 TYM 잡아주셨는데요. 2,330원의 매수가에서 0.6%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어제 잡아주셨던 DB하이텍 48,400원의 매수가에서 2.2% 수익률 달성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418.9% 가져갑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은요, 심택입니다. 매수가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하시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심택입니다. 일단 PCB 관련주 쪽인데 녹색 판때기라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실까 모르겠는데 이제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그래서 그 칩을 꼽기 위해선 그 판때기가 필요하거든요. 거기다가 CPU도 꼽고 GPU도 꼽고 뭐 콘덴서도 꼽고 반도체도 꼽고 메모리도 꼽고 뭐 이렇게 하는 그래서 네모난 판때기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휘어지면 플렉서블 그래서 PCB, FPCB 그래갖고 플렉서블 PCB 그래서 FPCB 관련주이면서 이제 PCB 관련주 그러니까 IT 섹터가 항상 움직일 때에선 단골로 움직이는 콘덴서 아니면 PCB인데 어제에서 이수페타시스가 강하게 움직였고 코리아 서키트 어제 힌트를 드렸었죠. 잘 움직였고 근데 이제 심택이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IT 섹터가 끝난 것도 아니고 오늘은 시장이 잠깐 흔들리지만 이게 흔들릴 때 사야 돼요. 오늘처럼 많이도 안 흔들립니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IT 섹터의 수급들이 좋아서 이제 선별적으로 이제 급등하고 튀는 흐름들이 나올 텐데 최근에 제약바이오주들도 바닥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거 여러분들 봤겠지만 오늘 사료주들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사료주들도 바닥에 있다가 지금 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따가 좀 차트 보겠지만 그러니까 지금은 바닥에 있는 것들 잘 잡아놓으면 그냥 가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너무 잘 가죠. 그래서 박스권장인데 상승장과 같은 박스권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야 될 종목들은 사서 가면 되는데 바닥에 있는 것들을 공략을 해도 되고 전고점 돌파하는 패턴들을 공략을 해도 되고 그런데 심택은 바닥에 있으면서 전고점 돌파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패턴이라서 뭐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양호하고 그래서 최근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뭐 한일사료, 대주산업 이런 거 표적 종목으로 추천했었는데 아주 징글징글 안 움직이다가 지금 이제 한 달 만에 폭등하니까 바로 그냥 수익이 확 나버리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장만 안정적이면 그러니까 장이 박살날 때에서는 조심해야 되지만 장이 제가 돌아섰다고 지난주 수요일부터 얘기했잖아요. 장이 바뀌었다. 장이 철이 들었다. 우리 코스피가 달라졌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시장이 바뀌었다. 체질이 바뀌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갑자기 IT 섹터들 뭐 카카오도 갑자기 튀는 거고 목요일인가 금요일날 튀었죠. 제가 수요일부터 시장 체질 바뀌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바닥에는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팜, SK 케미칼도 그때서부터 튀었죠. 아프리카 TV도 그때부터 튀었죠. 다른 IT 섹터들도 그때 이후서부터 갑자기 튀었죠. 그러니까 체질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러면 갑자기 사료주는 갑자기 왜 튀느냐? 체질이 바뀌었으니까 이슈만 붙이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슈는 핑계고 그냥 우리나라 돈들이 들어와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는 것들이 돌면서 튀니까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것들은 다 좋은데 이제 순서가 있다는 거 정도만 힌트를 드리면서 자 그러면 이제 전일 있었던 표적 종목 DB하이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DB하이텍 이제 표적 종목을 드렸는데 일부러 좀 뜬 상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잘 수익이 나고 있죠. 2.2% 지금 수익이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가지고 가면은 3%는 달성 그냥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계속 바닥에서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올라가는 시장이지 이게 밑으로 떨어지는 장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점점 그러니까 오늘 이게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주고 또 갑니다. 그러니까 은근슬쩍 가요. 은근슬쩍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계속 이렇게 폭등하는 그러니까 두 캔들 만에 이렇게 폭등하는 건 아니고 최근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처럼 이런 식으로 천천히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이제 시장의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갔다 그래서 너무 일찍 팔면은 나중에 보면은 아이고 괜히 팔았네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일단 61선 이미 안착을 됐고 여기 120일도 뚫었고 일단 오늘 양음양 패턴인데 수급도 좋고 어제 외국인들이 기관들이 많이 샀죠. 투자자별
어제 외국인들이 31만 주, 기관들이 9만 7천 주, 금융투자, 보험, 투신. 오늘은 누른다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렇게 누르다가 다시 또 튀게 되면은 또 위로 뻗을 종목이니까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 급등명중한 종목 몇 가지만 잠깐 살펴보고 표역 종목으로 갈 텐데 일단 한원시스템 자동차 섹터인데 얘도 흐름이 아직 살아 있어요. 수익률은 꽤 많이 나왔죠. 15%대 나왔는데 올라가고 일양 이익 패턴인데 눌리고 다시 한 번 더 60에서 다시 벗기면서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오늘 지수가 흔들리니까 자동차 업종을 눌러놓으니까 오늘 갈 수가 없고 아마 한 며칠 뒤에 아마 단타 치는 사람들은 다시 들어가도 아마 수익이 나올 종목이지 않았나. 어쨌든 잘 보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날에도 말씀드렸던 거 20일 날 한원시스템인데 이거는 17.3% 그냥 이렇게 똑같은 종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게 UAM 관련주래 갖고 네옴시티 관련주에 또 포함이 되더라고요. 계속 5일선 타고 움직이는데 아직 꺾이진 않았어요. 근데 재미가 좀 없어요. 왜냐면 좀 바닥이면은 급등을 할 텐데, 그러니까 대주산업처럼 바닥에 있으면은 한 번 이렇게 크게 튀는데 그런 게 지금 없으니까 요게. 그래서 이거는 7.7% 오늘 한 번 더 올라왔는데 어제 못 판 사람들은 팔아서 IT 섹터가 조금 더 DB가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때가 안 탔어요. 그래서 IT 섹터들로 교체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고영이 있는데 요것도 시스템 반도체이면서 로봇 테마이면서 뭐 반도체 장비 쪽인데요. 이 전고점 돌파 패턴이거든요. 얘도 거래가 실렸죠. 그러니까 오늘도 시장이 흔들려도 잘 버텨요. 플러스죠. 그러니까 이것도 워낙 많이 빠져 있는 바닥이라서 그런데 이런 애들이 이렇게 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물량도 많이 가지고 있고 어제도 IT 섹터들 흐름들 좋을 때 얘도 마찬가지. 어제 흐름도 좋았지만 요즘에 외국인들이 사고 기관도 사고 금융투자도 사고 그래서 IT 섹터들은 이렇게 차분히 천천히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우상향으로 계속 가는 흐름들을 잘 보여주고 있으니까 오늘 4.4%까지 올라왔는데 아마 수익률은 더 올라갈 겁니다. 아마 두 자릿수로 바뀔 거예요. 10%를 줄지 20%를 줄지 50%를 줄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식의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이는 IT 섹터들은 하나 정도는 하나가 뭡니까? 두세 개 정도는 갖고 있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인 심텍 가겠습니다. 자, 심텍. 자,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패턴인데요. 오늘 시장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36,200원에 사도 됩니다. 이게 36,200원에 살 수 있는 거는 시장이 흔들려서 그렇지 만약에 오늘 시장이 또 폭등하고 미국 시장 나스닥 1% 올라갔다고 올라갔으면 이미 벌써 돌파하고 37,500원에서 38,000원 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지금 쌀 때 공략하면 되고요. 지금 웬만한 IT 섹터들 싹 다 올라가 갖고 여러분들이 아마 사기가 좀 부담이 될 거예요. 근데 그래도 아직 부담이 좀 덜한 아직 돌파가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애들은 다 돌파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수페타시스는 어제 올라간 PCB 관련주 쪽인데 이미 얘는 돌파하고 올라갔죠. 그리고 어제 은근슬쩍 힌트로 코리아 서킷 같은 애들이 올라간 게 덜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제 올라가 버리니까 지금은 약간 조금 부담이 되죠. 근데 사실 부담될 것도 없어요. 지금 사도 먹기야 먹겠는데 어쨌든 어제는 60일선도 돌파하기 전이었는데 자, 심텍은 올라간 게 아예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가격에도 살 수 있다고 얘기한 거고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흔들림이 마무리된 다음에 IT 섹터들이 다시 빨간색으로 오후장에 바뀌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마이크는 어제 15% 갔거든요. 얘를 보면 힌트를 좀 여러분들 느껴야 되는데 장이 안 좋으면은 이거 당연히 떨어지겠죠. 근데 이런 애들이 안 떨어지고 계속 올라가면 얘는 시스템 반도체 장비예요. 근데 이런 애들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PCB 관련주들은 걔하고 얘하고 같이 연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늘과 실 같은 존재라는 얘기죠. 시스템 반도체 어디다 낄 건데 PCB에다 껴야 돼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올라가게 되면 항상 PCB 관련주는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나마이크로는 아마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계속 올라가면 이제 IT 반도체 섹터들에 있는 종목들이 따라 움직일 텐데 그러니까 대주산업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대주산업도 결국은 사료 관련주 쪽인데 바닥에 있다가 튄 거죠. 한일 사료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료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횡보하다가 바닥에 있다가
이게 튄 건데 심택도 바닥에 있는 PCB 관련주 반도체 사료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휘다가 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은 만만한 종목들이 이제 많지 않습니다. 웬만한 것들 싹 다 움직이지 않았나요, 요즘에? 최근에 IT 부품주들 보면은 뭐 원익 IPS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갔죠. 이것도 지금 천천히 가서 그렇지 61선 이후서부터 뚫고 나서 움직인 게 지금 14%고 바닥에서 움직인 게 40% 갔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미 간 애들은 은근슬쩍 40% 올라간 것도 많고 그런데 아직 그거에 비해서 좀 덜 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고점 돌파 직전에 있는 심택이라는 종목 오늘 표역 종목으로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심택 만나고 왔습니다. 요즘 IT 업종의 흐름이 좀 좋은데요. 그래서 오늘 반도체 업종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표적 종목 심택, 오늘의 매수가는 36,200원입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방송 후에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상담 신청은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는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로 갑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엑세스 바이오고요. 매수가는 15,500원에 10%요. 15,500원에 10%. 엑세스 바이오. 한 사신 지 한 3, 4개월 되신 건가요? 아니면 그거보다 더 오래됐나요? 많이 오래됐어요. 많이 오래됐어요? 예. 일단 시장이 제가 지난주 수요일서부터 체질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체질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더 좋은, 어마어마하게 더 좋은 매매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러면 매매 시장이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뭔가 그쵸 수익을 남길 수 있는 좋은 시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즉 폭락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매매 시장이 좋으려면 지수가 계속 떨어지면은 매매 시장은 안 좋아요. 그거는 이제 저점 매수하기에 좋은 거고. 어쨌든 지난주 수요일부터 시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결론은 그냥 가져가세요. 가져가면 됩니다. 까지 제가 목표가를 좀 알고 싶어서. 수익 날 때 다시 질문 주세요. 조만간에 수익 날 거니까. 매수가까지는 오죠, 그러면은. 그럼요. 매수가 가격이 오죠. 그래서 수익이 나면은 다시 전화 주시면 되고, 뭐 크게 물린 것도 아니니까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셔도 되겠네요. 제가 한 16,500원, 17,000원 선에서 매도하려고 하는데 몇까지 올까요, 그러면은?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일단 15,000원 넘어가면은 다시 한 번 더 질문 주시면 그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아이고,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랜만에 전화하네요. 아유, 네, 그래요.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어요? 네, 스튜디오 드래곤 비중 40%. 68,400원. 얼마요? 68,400원. 68,400원. 오늘 사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한 달, 두 달 정도 되신 건가요? 네, 한두 달 됐습니다. 미끄러졌다가 다시 올라오길래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그래요. 잘 전화 주셨고요. 자, 차트를 볼게요. 차트를 보니까 지금 이중 바닥형을 지금 만들면서 지금 거래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사료주들도 강하지만 엔터주들도 강해요. 네. 그래서 좀 더 욕심을 내도 될 것 같고 이미 정고점을 이미 돌파하고 있으니까 1차는 75,000원, 2차는 8만 원. 뭐 그 정도 나눠 가지고 그냥 매도하시면 되겠고 8만 원 이상도 7만 5천원하고
8만 원. 그렇죠. 7만 5천 원하고 8만 원 1차, 2차. 그럼 20%씩 나눠서 팔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나눠서 팔면 되는데 계속 올라갈 때마다 수급하고 거래량을 잘 체크를 하세요. 수급하고 거래량이 계속 좋으면 이건 8만 원 무조건 넘어간다고 보면 돼요. 근데 지금 수급이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들어와 주는지 중간에 8억을 도망가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체크를 하면서 가시면 되고 또 지금 거래량 패턴은 좋으니까 외국인하고 다 쌍끌이 사가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1차, 2차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데 그 이상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뭐 미끄러지진 않았겠죠. 전에 또 올라가답니까? 아니요. 오늘은 파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그냥 갖고 네. 있는 날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JNK 히터. 그러니까 요즘에 잘 가죠. 이 수소 관련주에 갖고 최근에 S 퓨어셀, 무슨 퓨어셀, 그다음에 JNK 히터. 그래서 지금 네옴시티 관련주로 해가지고 엮여갖고 움직이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윗꼬리가 생기면서 흘러내리는 게 안 좋네요, 모양이. 자, 7,800원에 들어갔다가 물렸죠. 그러니까 왜 여기서 사서 물려? 그러니까 팔아먹어야 될 자리에서 거꾸로 하니까 이게 고생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손절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뭐 그러면 그래도 뭐 버티겠다, 반등을 주면은 한번 해보겠다. 그럼 아직 5일선 이탈이 안 나왔으니까 6,900원 깨지면 손절하시고 이거 오늘이 고점이 돼갖고 떨어질 수 있어요. 지금 2차 전지들도 뭐 연일 지금 계속 슬금슬금 떨어지고 있는 게 수급을 보니까 2차 전 얘는 수소차지만 2차 전지 쪽에 이제 그 매도 물량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요즘에 슬금슬금. 그러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에서 반도체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IT 섹터에서는. 그러면은 2차 전지를 팔아먹고 IT 반도체 장비 뭐 이런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얘는 수소차기 때문에 괜찮지만 안 좋은 거는 바닥에서 70% 가까이가 올라온 거를 산 거예요. 바닥에 샀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7,800원에 산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잘못됐다. 잘못 샀다. 이걸 왜 여기서 사요? 여기서 70% 수익 산 사람들이 절반 이상 많이 팔아먹고 오징어 대리 남겨놓고 혹시나 더 갈까 싶어갖고 남겨놓는 자리지. 여기서 사 버릇하다 보면은 나중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4,500원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40% 물리는 경우들이 흔하게 생깁니다. 이게 항상 떠 있는 종목은 손절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7,800원 샀는데 사자마자 8,500원 갔네. 그럼 팔아먹고 수익 나고 아이고 잘했다 이러면 되거든요. 근데 7,800원 샀는데 사자마자 떨어지네. 그러면 버텨야지가 아니고 바로 손절해야지. 이게 단타예요. 이게 단타의 마인드인데 계속 버틸라고 그러잖아요. 떨어질 때마다. 그러니까 먹을 때 3% 먹고 깨질 때는 마이너스 30% 나고 그러는 겁니다. 거꾸로 해야 되는데 30% 먹고 3% 깨지면 던져야 되고 주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왜냐면 내 돈 깨지고 있는 게 너무 아까우니까 욕심보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기계면은 그냥 바로 손절할 텐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윗골이 생기고 거래 실린 게 굉장히 기분 나쁜 모양이라서 이건 5일선 이탈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이니까 하여튼 5일선 이탈되면 그때는 뭐 속절없이 손절해야 되고요. 지금도 그냥 차라리 종목 교체를 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얘가 아까 얘기했던 심텍 같은 거 아직 올라간 것도 없는 이런 애들. 올라간 것도 없잖아요. 차라리 이런 거 들어가서 얘가 돌파가 되면은 N자형으로 42,000원, 45,000원 이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애들을 하는 게 낫지. JNK 히터처럼 이미 바닥에서 올라올 만큼 다 올라온 상태에서 있는 종목을 굳이 여기서 뭘 먹으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별로인 것 같아서 종목 교체 내지는 저쪽에 여기 5일선 이탈되면은 여기 깨지면은 손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로 가겠습니다. 자, S 퓨어셀. 얘도 그러네요, 지금. 그러니까 수소차 관련주들이 이슈가 이제 그러니까 동네방네 소문이 다 나서 그런지 이제 차익 실현 나오고 좀 매물이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25,400원. 일단 차익 실현하세요. 모양이 지금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단 차익 실현을 하고 바닥에 있는 거 꼭 심택이 아니어도 돼요. 심택같이 생긴 2차 전지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아니면 심택처럼 생긴 제약주를 공략해도 안전해요. 그러니까 뭐 심택 바이오, 뭐 심택 자동차, 심택 전기차 뭐 이런 애들로 이게 사틴이 이렇게 생긴 애들을 공략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심택을 꼭 안 사도 돼요. 아, 난 심택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이거 뭐하러 삽니까?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에 드는
섹터에 종목은 필요 없고 생긴 건 이렇게 생긴 거래가 실리면서 61선, 21선 깔고 움직이면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그런 걸 공략을 이제 새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는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일단은 25,400원이면 지금 여기를 지지를 하고 다시 이게 양봉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요게 아까 JNK터를 보니까 걔가 흔들리면은 얘도 여기가 이탈하게 되면 이탈하면 어떻게 돼요? 25,400원인데 바로 손실로 바뀌는 거 한 번만 더 빠지면. 그러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반대로 2만 원에 산 사람들을 기준으로는 수익이 지금도 많이 났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팔 필요가 없어요. 한 35% 수익이 났다. 그럼 뭐 절반을 팔아도 되고 절반 냅둬도 되고 아니면 더 버텨도 됩니다. 왜냐면 24,000원이 안 깨지면 끝난 게 아닙니다. 돌파된 고점 한 26,000원 자리도 안 깨지면 얘는 죽은 게 아니에요. 내일도 다시 받치고 올리고 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흔들려서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매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2만 원이면 버티시고 25,400원이면은 종목 교체가 안전할 것 같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예. 어제 샀어요. 어제 사셨다고? 5,500원에 30%. 11,500원이요? 예, 예. 그 직전 그러셨구나. 고점을 버티길래 따로 들어갔는데 그런데요? 근데 목표가를 저는 목표가를 한 5,000원을 잡고 있는데 막 뭐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에요. 가실런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는 어차피 표역 종목으로 드린 건 아니고 이거 지난주에 일단 회원들은 이걸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냐면 IT 섹터가 나스닥이 급등을 했는데 하나마이크론이 안 가게 생겼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난주에서는 이 바닥에 있을 때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회원들은 이쪽으로 싹 다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급등하는 거는 나스닥이 너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지금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니까 지금 뭐 IT 섹터들이 잘 가고 있고 반등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어제에서 저도 깜짝 놀란 게 엄청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얘네들이. 기관들이, 예. 기관하고 외국인들도.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반대로, 따라가는데.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면은 11월 10일 빼빼로데이서부터 해서 지금 개인들이 엄청나게 던져댑니다. 예, 예. 그러면 계속 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15,000원까지 갈 수도 있고, 일단은 1차는 14,000원 말씀드릴게요. 예. 1차는 14,000원. 어제 기관들하고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보세요. 예, 예. 1차는 14,000원, 2차는 15,000원이 아니에요. 1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관 외국인들이 계속 사잖아요. 이거 2만 원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30%면 너무 적게 들어가서 네. 그래 이게 조금 아니, 많이 들어갔어요. 룰 자, 보고 이렇게 막으면은- 하세요. 30% 그거 들어갔잖아요. 예. 다른 거 사면 되죠. 나머지는. 하나마이크론처럼 움직일 수 있는 IT 섹터들은 많습니다. 찾아보면 똑같아요. 지금 거래 실리고 기업 외국인들이 뭉탱이로 사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예. 하나마이크론은 이거는 이제 웬만하면 안 들어올 것 같고 조정이 지금 들어와 있는 하나마이크론 같은 걸 찾으면 돼요. 그런 애들 몇 개 있어요. 지금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한 두세 개도 얘 똑같은 건데 그건 비밀이고 하여튼간 반도체 재료 장비, 뭐 PCB 이 안에 찾으면은 있다. 앞으로 당분간은 그래 반도체 주가 괜찮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제약주도 이제 좋아지려 하고 있고 좀 사료주도 움직이고 있고 그냥 지금은 뭐 개나 고양이나 다 올라가고 있는 장이니까 그래서 장이 좋아져서 그런 거예요. 장이 좋아서 올라가는 거지 장이 만약에 2천이 깨지면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갈 때까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아니요. 그러지는 말고 1차 정도 왔을 때 다시 질문 주세요. 14,000 오면 꼭 질문 주시고 예. 2차는 더 이상으로 더 보셔야 돼요.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수급에 따라서. 만화 9,000원 자, 넘어가면 지금 얘기하는 건 수급이에요. 만약에 갑자기 중간에 외국인들이 싹 다 팔고 도망간다. 그러면 14,000원에 뭡니까? 내일 당장 폭락 그렇죠. 나오니까 바로 팔아야죠. 예. 그러니까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일단 14,000원까지는 보유하셔도 될 것 같아요. 번벌이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을 갖고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정수 파트너님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 중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으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말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요. 오늘의 표적 종목 심택 흐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매수가로는 36,200원 잡아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36,20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흐름 잘 살펴보시면서 매수 포인트 확인해 나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양대 시장의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스피 상황 먼저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시장 안에서 개인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3거래일째 매수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3,073억 원의 매수세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1,042억 원, 2,068억 원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코스닥 상황도 좀 확인을 해보시면요. 코스닥 시장 안에서도 역시나 개인 투자자 홀로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1,662억 원의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기관과 외국인 각각 177억 원, 1,424억 원의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러시아발로 추정되는 이 미사일 소식에 시장 전반적인 변동성이 다소 좀 커진 모습인데요. 이 때문인지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10종목 모두 하락하고 있는 지금 시장의 흐름 지수로 좀 확인을 해보시면요. 지금 양대 시장 여전히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그 하락폭이 조금은 줄어든 듯해 보이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0.99% 하락하면서 2,455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0.67% 하락하면서 739선 지나가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그럼 조금 더 자세한 시장 상황은 이정수 파트너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다시 또 움직이고 있는 게 원전 테마주하고 방산주들이 조금 이제 다시 또 강해졌네요. 일단 사료주들은 아까 전에 아침이 최고조로 강했고 지금 이제 힘이 다시 또 빠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사료주들은 그러니까 변동성이 심해요.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올라간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 올라갔다가 또 흔들렸다가 또 올라갔다 결국은 계속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을 더 내고 싶거나 아니면 손실이 있거나 하는 사람도 좀 더 버텨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종목들이 계속 순환을 해요. 근데 지금 뭐 원전 테마도 좀 잠깐 움직이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그리고 제약주들은 오늘은 글렀어요. 그러니까 저 제약주들은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거는 재미가 없을 것 같고 충분히 좀 조정의 기간을 좀 갖고 보시는 게 좋은데 참 이게 매매하는 게 참 좋은 이유가 지금 IT 섹터들이 다 플러스로 다 전환을 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방송하는 중간에 하나 지금 플러스로 돌아서고 있는데 물론 지금도 제일 강하게 움직이는 쪽은 사료주긴 하지만 사료주가 고점에서 빠지니까 지금에서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이렇게 오히려 손실이 날 겁니다. 오늘 고점에서 잘못 산 사람들은 오히려 손실이 날 거기 때문에 재미가 없을 것 같고 그것도 원전 테마주들도 저것도 네옴시티 얘기 나왔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저게 또 내일이 17일이잖아요. 그러다 또 고점 잡고 재료 소멸돼 갖고 떨어지게 되면 또 불안할 것 같고 결국은 네옴시티 관련주는 좀 불안한데 반도체 IT 섹터들은 그렇게 불안할 게 없어요. 그래서 IT 섹터들 지금 바닥에서 살금살금 움직이니까 자 오늘 장 수급을 보면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죠. 기관들도 매도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쫓아갈 필요는 없되 IT 섹터를 계속 가지고 놀면서 매매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수익이 좀 나오고 그러면 한 일주일, 2주일 뒤에 그러니까 한 12월 들어가기 전에 제약주들이 좀 조정을 받아 있으면 IT주들을 팔면서 제약주를 한 절반을 섞는 그렇게 하면 딱일 것 같거든요. 어쨌든 지금 바닥에 있는 애들은 다 좋아요. 바닥에는 다 좋은데 여전히 IT 섹터들은 다 바닥에 있고 그다음에 IT주들이 사실은 제일 많이 빠졌죠. 뭐 사료주들보다도 2년 내내 빠졌으니까 IT주들이. 그래서 오랜만에 IT주들이 고삐가 풀려갖고 이제 움직이려는 타이밍에서 오늘 시장에 조정이 들어와서 그런데 오늘 다시 플러스 나는 거 보니까 크게는 안 빠질 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 뭐 하나마이크로를 비롯한 뭐 PI 첨단 소재, 그다음에 SF 반도체, 한미 반도체 다 플러스 나고 있고 나머지들도 슬금슬금 플러스 나고 있는 거를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싸다고 제약바이오 아이고 싸다고 지금 들어갔다가는 재미없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나중에 해야 되고 지금은 강한 쪽으로 그리고 오늘 지수가 빠지고 있잖아요. 빠지고 있을 때서는 강한 쪽으로 붙어야 돼요. 강한 쪽으로. 너무 뜬 거 말고 강하면서 안전한 쪽으로. 그게 일단은 IT가 제일 만만합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더 자세한 얘기 듣고 싶으면 이따가 공개방송 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화 상담으로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자,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세비캠이요. 뭐 어떤 거요? 세비캠. 세비캠? 예,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매수가 14만 300원에 28%요. 자, 한번 띄워주시죠. 세비캠. 세비캠. 차트가 재미없게 생겼어요. 자, 차트 보겠습니다. 이런 차트들은 일단 재미가 없어요. 올라가는 것도 확실치 않고 14만 원에 물렸으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제일 소외받을 수 있는 섹터 그 차트 모양인데 20% 마이너스네. 한 10% 정도 마이너스면 그냥 손절하고 그냥 다른 걸로 교체하는 게 나은데 20% 정도면 버텨야 됩니다. 버텼다가 여기를 지지를 하고 한 11만 원을 지지하고 한 12만 5천 원쯤 올라오면 예, 예. 종목 교체하세요. 12만 5천 원대요. 네, 그쯤 올라오면은 종목 교체하세요. 그때에서 종목 교체를 뭐 제약주로 교체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때쯤 되면 지금 당장은 IT가 제일 만만하고 안전한데 뭐 하여튼 지금은 여기서 손절하기에는 뭐 장이 지금 나쁜 거는 아니라서 그냥 갖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냥 보유하세요, 그냥. 12만 5천 원대까지는 가능한가요? 뭐 장이 그렇게 크게 폭락을 안 하니까 재미가 없어서 그렇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가면은 아니 여기 뭐 여기도 간 적이 있는데요, 뭐 여기 10월 28일서부터 10월 30일 이틀 만에 12만 6천 원까지 갔었네요. 이틀 만에 올라갔는데 뭐 못 갈 일이 뭐가 있어요. 네. 그렇죠. 이틀 만에 올라간 적도 있으니까 양봉 나고 반등 주면은 이틀 만에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좀 차트가 좀 재미없게 생겼으니까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은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사조동화원 1180원에 10%. 그러니까 올라간 애들은 지금부터 다 올라가고 다 떨어지고 있죠, 다시. 그러니까 아침에 강한 애들은 싹 올라갔다가 한일사료도 싹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올라갈 때 못 쫓아가니까 재미도 없고 사조동원. 그래서 지금 올라간 것도 없이 살살살 또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갖고 기다리다 보면 수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는 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를 하세요. 보유하시고 또다시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 뭔가 또 뭐 난리가 나거나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그때는 좀 더 강하게 더 움직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휴전으로 얘기가 넘어가고 뭐 이렇게 되면은 한동안은 또 잠잠하게 움직일. 그렇다고 해서 폭락은 없을 거예요. 재미가 없을 뿐이지. 다른 종목들 잘 움직이는데 차라리 엔터주 게임주에 섰으면 폭등하고 수익 많이 냈을 텐데 하면서 아쉬움은 좀 많이 남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움직임이 너무 더디다 싶으면은 그냥 수익에서 그냥 팔아서 다른 걸로 교체했다가 나중에 또 뭔가 우크라이나하고 또 이상한 또 전쟁 또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그때서 다시 한 번 더 재접근을 하는 게 속 안 터지고 좋을 것 같아요. 괜히 이거 계속 오래 갖고 있다가 속 터질까 봐. 근데 속 터져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뭐 갖고 있는 돈 이거 뭐 그냥 한 3년 동안 묵혀두려고 내버려두는 건 중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괜찮은 종목이에요. 그런 관점이라면 그래서 빨리빨리 먹어야 된다라는 관점이면 교체가 유리하지만 내년까지 그냥 천천히 그냥 애 모르겠다 그냥 바닥에니까 냅둬야지 그러면 이건 2,000원 가는 거죠. 그렇게 느긋하게 보면은 2,000원까지 보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빨리빨리 교체하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도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KC피드 얘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상담이에요. 거래도 없고 다른 애들 다 움직일 때 꼼짝도 안 하고 2,900원대 마찬가지. 지금 당장 큰 수익을 바란다 그러면 종목 교체가 유리하고
그렇지 않다. 그냥 뭐 천천히 세워라 내워라 뭐 너는 빠져도 나는 버티겠다 뭐 이런 느낌으로 그냥 천천히 뭐 한 6개월, 1년 가져갈 거라면 3,5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3,500원까지 올라가는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지금 손해인 게 다른 섹터들은 그냥 5%, 10%씩은 잘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KC피드부터 해서 아까 사조동화원은 대주산업이 바닥에서 20%가 폭등을 해도 꼼짝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서 만약에 내일서부터 대주산업 조정받고 5% 빠지면 얘네들도 내일 바로 그냥 2%, 3% 조정받을 텐데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의 반복이니까 좀 답답하면 종목을 분산시킬 필요는 있고 뭐 답답하지 않으면 3,500원까지 그냥 가져가셔도 됩니다. 이건 나쁜 얘기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겨울까 봐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지겨움을 버틸 수 있으면 보유가 맞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72,000원에 10% 정도 됩니다. 72,000원, 10%, 네. 10%. 일단 오늘 기분 나쁜 음봉 모양이 나왔네요. 네. 일단 차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이제 제약바이오질 모양들이 좋아져서 얘네들이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여주는 모습만 나왔다면 이제 제약주들이 시장의 주도주로 올라올 수도 있었던 모양인데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세력들의 의도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지금 당장 주도주로 땡겨 올리고 싶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묵혀놨다가 그러니까 묵은지를 더 만들었다가 개인들이 아유 지겨워 하고 이제 안 되겠다고 던질 때까지 조금 더 얘네들이 묵혀두는 것 같거든요. 입금이. 그래서 한번 좀 더 빠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눌렸다가 다시 올라올 거니까 비중이 10%밖에 안 되니까 네. 그냥 버티세요. 근데 떨어지면은 6만 원까지는 생각해야 됩니다. 6만 원이면 한 10% 빠져요 지금부터. 그럼 6만 원이면 이게 뭐야? 올해 안에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추가 매수를 잘 해야 돼요 거기서. 그러니까 어제까지 모양은 올라가는 모양이었어요. 제약주들이. 네. 근데 오늘 죄다 종목들 모양을 보니까 밑으로 하방으로 뭔가 애들이 물량들을 좀 팔고 밑에 다시 잡으려고 내리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느낌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하루 만에. 그럼 지금 팔아야 되나요? 아니요. 팔지는 말고 아니 왜 네. 진짜로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게 만약에 내일 다시 양봉으로 버틸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이쪽으로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6만 원을 빠질지 5만 5천 원 빠질지 아니면 지금 6만 6천 원을 지금 지지를 하고 올라갈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올라갈 것 같아요. 7만 5천 원, 8만 원으로. 다른 제약주들도 다 비슷한 상황인데 이번에 조정받고 움직이면은 이제는 올라갈 수 있는 흐름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조정받을 때 더 사실한 얘기죠. 네네. 일단 버티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테스. 자, 이것도 반도체 섹터인데 봐봐요. 반도체 섹터들이 은근슬쩍 바닥에서 많이 올라갔다니까요. 이 테스도 반도체 장비 바닥에서 30% 가까이 간 거예요. 28%, 29%니까 30% 가까이 올라왔는데 30% 올라왔으면은 빠져야 되잖아요. 안 빠집니다. 안 빠져요. 안 빠질 겁니다. 계속 올라갈 건데 25,000원까지는 모르겠고 일단 여기 전고점 자리 요까지는 이제 붙일 겁니다. 그래서 21,000원 라인, 21,000원 라인까지는 보유하시면 되고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쉽게는 안 내려오겠지만 17,00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추가 매수 가능하십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는 문자로 가겠습니다. EV 첨단 소재. 이건 뭐예요? 자, 1,119원에 5%. 뭔가 여기 지난주 목요일 날에 뭔가 악재가 나왔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겠죠. 뭐 유상증자를 때렸는지 아니면은 뭐 감자를 했는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의 충격적인 악재로 인해 갖고 급락을 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는 칼날은 함부로 받는 게 아니에요. 시가총액도 적고 일단은 그래도 1,600원에 물린 건 아니니까 반등을 주면은 그냥 빨리 빠져나오세요. 뭐 자세히 봐드리고 싶은데 거의 이제 끝났기 때문에
기업 내용은 볼 수가 없고 뉴스도 볼 수가 없고 궁금하면은 잠시 뒤에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시 뒤에 공개 방송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팔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 지금 종목들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럼 일단 현금화를 해놓고 피했다가 종목들이 박살이 나면은 싸게 사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사야 되는 건가 그거를 아직 답을 안 드렸습니다. 답을 안 드렸는데 공개 방송에 오면은 많은 힌트를 드릴 테니까 오늘이 매수 타이밍인지 아니면 한 2주 동안 아주 지수가 박살나기를 기다렸다가 싸게 사는 게 타이밍인지 궁금하면은 잠시 뒤에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잠시 후 11시에 공개 방송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방송 후에 공개 방송으로 오셔서 조금 더 자세한 시장의 흐름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공개 방송 적어서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통의 창구 노란톡방은요. 내일 또 방송 중에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